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사실 뭐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뭐 내연기관 살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전 내연기관보다 요즘에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아직 까마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까지는 에이 전기차가 나와봤자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뭐 오일 쇼크도 일어나고 예. 앞으로 기름값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예. 가뜩이나 지금 내연기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주행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출퇴근만 해도 이제 기름값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출퇴근용으로 하더라도. 특히 서울 같은데 출퇴근 뭐 차 쓰시는 분들은 기름값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옛날엔 많이 써봐야 뭐 20 나오는데 지금 뭐 20도 아니고 30은 그냥 넘어가죠. 가스차도 한계가 보이죠. 가스차도.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가야겠다. 좀 기다렸다가 전기차를 사야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BMW나 이제 포르쉐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독일차. 거기도 보면 지금 나오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넥서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연기관 만들면 사실상 내연기관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한 신제품으로 이제 시리즈별로 한두 모델만 찍고 더 이상 안 찍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전기차가 군데군데 보이잖아요. 파란색 번호판. 근데 한 3년만, 4년 지나면 좀 자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러분, 전기차가 뭐 시기상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기차를 사더라도 여러분 부담되는 게 뭐예요?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이 두 가지. 사실 제가 봐도 이건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 전기차를 보급하는 건 좋은데 전기차를 충전할 만한 곳이 마땅히 없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거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은 곳을 다 수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 부담이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향후에 전기차 시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뭐 앞서간다, 유리하다기보다는 불리할 수 있다는 주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야 붕어 형 우리나라 브랜드를 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나라 회사가 잘 나갔으면 좋지.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뭔가 뒤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현결화 부르겠습니다. 브랜드가 전기차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 중국에 비해서 더딥니다. 더뎌요. 전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쉐보레 엄청 많이 찍어내고 있어. 중국도 엄청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쉐보레는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쉐보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쉐보레 보면 지금 픽업 트럭도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 실버라더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픽업 트럭인데 그것도 이제 EV로 만들었어. 이거 EV 브랜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대여섯 개, 여섯 일곱 개 나와. 우리나라가 한 개 나오면 쟤네들은 딱 뭔가 두 개, 세 개 찍어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그 전기차 연구라든지 기술 개발을 좀 다른 차보다 좀 늦게 했습니다. 네, 늦게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훨씬 더 빠릅니다. 중국이. 우리 중국에서 지금 나오는 뭐 볼보나 뭐 무슨 차 이름이 뭐더라? 그 지리 자동차하고 볼보하고 합작한 거 있거든요. 네. 아, 풀스타. 예, 전기 자동차 전문 브랜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막 중국 같으면 차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전기차가 나오니까 단순히 무시를 못 하겠어요. 이번에 왜 볼보 C40 나오는 것도 보면 무시를 못 하겠어. 예. 그리고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보다. 이 만드는 속도라든지 기술적인 훨씬 더 빠른 것 같아. 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전기차 브랜드 수가 나오는 수가 적습니다. 적어요. 나오는 게 확실하게 적습니다. 우리나라 기껏해야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아이오닉, EV6 하고 그 기아에서 만든 거 니로. 예, 요 세 개입니다. 지금 도로상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맞다, 그 제네시스에 만든 거.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니까. GV60, 그건 4개죠. 예. 확실히 나오는 속도가 더딥니다. 더디고, 뭔가, 잘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 요즘에 좀 EV6 문제 많이 제기되죠.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뭔가, 완벽하다는 느낌 못 받겠어, 아직까지. 뭔가, 완벽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니까 사준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우리나라 차니까 사준다. 그냥 현기차가 많이 있으니까, 전기차도 현기차니까 그냥 많이 사준다. 뭔가 그런 느낌? 왜 지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면 안 되잖아요. 해외 가서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니야. 해외 가서. 사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이 전기차 시장 뚫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내연기관 이미 거의 국내용 되다시피 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자동차 관련 유튜버 얘기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좀 약간 죄송한 얘기인데 돈 받고 하는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자동차 관련 유튜브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봤을 땐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차라리 그런 얘기를 반신반의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전문가라고 다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니 오히려 외국 브랜드와 가격 차가 거의 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쌉니다. 이게 큽니다. 내가 제일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바로 3번이야, 3번. 이에요 이번에 쉐보레 볼트 EUV인가? 나오면서 못 느꼈어. 사람들이 히트펌프 없다, 문제 없다. 맨날 보면 그냥 저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게 까는 거야. 난 객관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잘났다고 생각해. 근데 보면 맨날 흠칫 잡을 얘기하더라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죠, 객관적으로. 일단 지금 나온 뭐 아이오닉 EV60 디자인도 훨씬 더 낫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지금 쉐이버를 보면 모르겠어요? 어? 가격이 우리 거 훨씬 싸. 막상 우리는 웃긴 게 뭐냐면 차 있잖아요. 차 오너들은 불만이 없는데 꼭 보면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막 이건 안 좋다, 이건 좋다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 얘기는 난 제끼입니다 그냥. 저는 실제로 탄 사람도 오너 얘기를 들어요. 한 3년 4년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탄 사람들. 그게 그런 뭐 사지도 않고 맨날 뭐 뭐야 그 재원이나 뭐 사양이나 보면서 막 유튜버도 보면 그 이제 시승기 보면서 그걸로 뭐 좋네 안 좋네 그거 어떻게 알아? 왜냐 영상으로 100개 1000개 보더라도. 안 그래요? 직접 보는 사람 얘기가 가장 정확하죠. 백문이 불여의견. 근데 나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분명히 문제가 돼. 너무 비싸요. 여러분 비싸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국내 브랜드가. 아니 차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가격이 가격. 뭐 전기차 개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보다 비싼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아이오닉은 난 딱히 그렇게 좋다는 느낌 안 드는 게 6천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 EV6도 5천 넘잖아요, 기본.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뭐 노열티라는 관세 안 먹으면 거의 똑같거나 우리 쉐보레 같은 더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국산 거 이용하더라도 그 가격이 싸면 어느 쪽 가겠냐고. 싼 데로 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시장 뚫기 엄청 힘들 것 같아. 전기차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주는 것이 미국인데 미국이 저렇게 전투적으로 나오면 과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내연기관 있잖아 자동차가 그나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싸기 때문에 많이 팔려요. 싸고 튼튼하기 때문에. 네. 그 미국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는 가장 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공장에서 만든 게 더 성능이 좋고 같은 현기차인데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더 싸거든요. 20% 싸요. 싼 맛에 사는 거야, 싼 맛에. 그런데 도요타는 가격이 비슷해 버리면 무조건 도요타로 간대요. 무조건. 가격이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 난다고 하면. 만약 가격에서, 그러니까 가격에서 밀려버리면 내연기관도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 전기차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 브랜드가 저렇게 뭐 테슬라나 뭐 쉐보레에서 쭉쭉 나오는데 굳이 우리나라 걸 탈까요? 몇 개 나오지도 않는데.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국내 몇 개 팔면 국내에서 판매량 1위 찍으면 답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발전이 없어. 세계로 널리 뻗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렇게 세계로 널리 뻗쳐나가지 않아요. 내연기관을 봤을 때. 가장 먹거리가 미국 아니야, 미국. 응. 근데 과연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전기차 시장으로 갔을 때, 과연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차를 내연기관 때만큼 사주겠냐는 거지. 내연기관만큼 사주겠냐는 거죠. 팔리겠냐는 거지. 근데 더 비싸잖아. 생각해보세요. 더 비쌀 거 아니야. 가격도 비슷하잖아. 그러면 다 절로 간다니까요. 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 국내에서만 뭐 많이 팔리고, 국내에서만 현기차 잘 나간다.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긴 게 국내에서 잘 팔린다고 세계에 잘 팔리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잘 팔리는 브랜드가 해외 가면 죽쓴다니까? 자동차라는 게 국내에서만 팔 것 같으면 그렇게 생산 라인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짓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뭐, 매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다들 이제 지갑이 얇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경기 안 좋아지면 차도 이제 많이 바꾸지 못할 거예요. 이제 사람들 디플레이션 사이에 돼버리면 정말로.
지금이 아직 거품 잔뜩 껴있고 사람 정신 못 차리니까 뭐 차 바꾸고 하겠지만 나중에 배보세요 한번 나중에. 호주머니 가벼워지고 돈 나올 게 없고 해봐. 차를 바꾸겠냐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래도 카푸어는 많이 찾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엔 펠리세이즈 알아주지만 외국 가면 그냥 개족밥이 개족밥. 타워보다도 안 풀려. 안 팔린다니까요. 우리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까는 이번에 뭐 소형 SUV 그 트레이블레이저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팔렸어. 30만 대 팔렸대. 그 브랜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2만 대밖에 못 팔았죠. 2만 대도 안 팔렸을까 아마.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팔린 것만 가지고 저 차 족밥이다. 못 만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웃긴 거 아니야? 아직까지 국내만 봐가지고 판다. 우리나라 코딱지만 하잖아요. 자동차가 그냥 우리나라만 쓰려고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시야가 좁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전기차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빡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 브랜드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자국민도 호불호 보는 거 그런 겁니다. 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먹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언론푸 해가지고 먹히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 못 넘어게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내연기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뭐 점유율 높은 게 뭐 르상시가 못 만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못 넘어게 해서 그래. 특히 일본차 브랜드 못 넘어게 하잖아요. 이런 자유경쟁 시대에서 FTA도 못 넘어게 하잖아요. 자꾸 타 브랜드 자동차 공장. 만약에 춘추영국시랑 다 넘어게 만들어봐. 지금처럼 할 수 있는지 못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전기차라고 갔을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봤을 때 가격 부피를 좀 많이 낮춰야 될 겁니다. 아마. 물론 개발비 많이 들겠지만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못 넘어가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너무 비싸잖아, 안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전기차 살 돈이면 GV70이나 80까지 뭐하러 저거 갈까? 전기차 살 돈이면 펠리세이드 프로 뽑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막 전기차 기술이 막 너무 뛰어나고 막 너무 결점이 없어가지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오히려 이렇게 전기차 시장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차가 그렇게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종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판단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뭐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니라 뭐 다를 수 있다. 뭐 사람이 느끼는 것만 다를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